안녕하세요. 미국 시애틀 변호사 토리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미국에서 크고 작은 홈 레노베이션이나 리모델을 하기 위해 업체를 고용할 때 꼭 알아야 할 기본 법률 상식 중에 하나인 Licensed, Insured and Bonded Contractor라는 말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는 미국 워싱턴주 변호사이며 부동산 중개인이고 미국은 주마다 법이 다르며 제 영상은 워싱턴주 법을 기준하여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법은 계속 바뀌므로 제가 영상을 올릴 때와 시청자가 보실 때 법은 바뀌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슷한 주제라도 개인 상황마다 적용하는 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제 영상은 법률 상담이 아닌 정보 전달 목적으로만 시청해 주시고 개인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해당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미국에서 집을 소유한다는 것은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다는 성취감을 주지만 그 집을 직접 유지해야 한다는 책임이 따릅니다. 매년 하는 카펫 샴푸나 또 거터 클리닝, 또 보일러 튠업 같이 작은 일부터 몇 년마다 교체하는 지붕, 또 부엌이나 화장실을 리모델링 해야 할 때 이런 작업을 주인이 직접 즐겨하는 경우도 있지만 업체를 고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 와중에 많은 전문가들은 업체를 고용할 때 Licensed, Insured and Bonded Contractor를 꼭 고용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Licensed, Insured and Bonded라는 말을 자세히 모르는 분들이 많아 이 말의 단어 하나하나를 풀어보고 업체를 고용하는 고용주로서 내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꼭 알아야 할 점들을 변호사 입장에서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licensed contractor란 간단하게 허가업자라는 뜻으로 어떻게 보면 주정부 기관에서 검증된 업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미국의 많은 주정부는 이런 licensed contractor라는 허가를 부여하기 전에 검증된 교육이나 경력을 요구하지만 제가 사는 워싱턴 주에는 general contractor가 되기 위해 이런 검문이 없습니다. 만 18살 이상인 성인이 법인을 설립한 후 워싱턴주 세무국과 노동청에 등록하고 인슈런스와 본드를 지불하면 누구나 워싱턴주에서 Licensed General Contractor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망치를 들어본 경험도 없어도 Licensed General Contractor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배수공, 전기공 등 전문적인 스페셜 컨트랙터 라이센스를 받기 위해는 기술적인 교육과 경력이 검증되어야 하지만 워싱턴주 General Contractor License는 그런 까다로운 교육이나 경력 또는 시험을 패스해야 되는 문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라이센스 소유가 중요할까요? 설명을 돕기 위해 한 오너가 한 업체와 5만 불을 계약하고 집의 부엌과 화장실을 리모델링하는 케이스에 적용하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 홈 오너 입장에선 업체가 라이센스가 없는 컨트랙터라면은 인슈런스와 본드가 없는 업체임을 증명합니다. 이 점이 왜 중요한 것은 뒤에 설명하겠고, 그런데 업체가 라이센스 컨트랙터라는 것은 고용주인 홈 오너보다 업체에게 더욱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만약 업체가 계약 내용의 모든 작업을 끝냈지만 홈오너의 부당한 이유로 5만 불의 계약금을 받지 못했다면 업체는 홈오너의 집을 상대로 유치권, mechanics lien을 행사할 수 있죠. 유치권은 소송을 피해 홈오너로부터 총 계약금을 상대적 빨리 받아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업체 입장에선 아주 중요한 카드죠. 그런데 만약 이 업체가 워싱턴주 라이센스 컨트랙터가 아니라면 워싱턴주 법에 따라 업체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물론 유치권 없이 업체는 민사소송을 취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 들어갈 법률 비용과 소요될 긴 시간을 고려하면 업체 입장으로서 받지 못한 5만 불을 그 수고할 만한 가치가 없을 수 있죠. 그러므로 업체 입장에서 본인이 라이센스 컨트랙터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이유로 라이센스 없이 제너럴 컨트랙터 일을 하시는 분들을 저도 종종 만나는데요. 이런 리스크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시고 되도록이면 라이센스를 취득하시고 영업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다음 insured contractor라는 말은 말 그대로 liability insurance, 즉 책임 보험을 소지한 업체를 말합니다. 워싱턴주 라이센스 컨트랙터라면 꼭 liability insurance를 소지해야만 합니다. liability insurance가 적용되는 경우를 예를 들어 본다면 업체가 홈오너 집에서 작업을 하다가
실수로 그 집에 손실을 냈을 경우 업체가 소지한 책임보험으로 손실을 커버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접한 케이스 중에 업체의 부주의로 전체의 전기 회로가 손실된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화재 발생은 없었지만 뜻하지 않게 전기공을 불러 며칠 동안 전기를 고쳐야 했고 홈오너는 그동안 호텔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다른 예로는 업체가 홈오너 집에서 작업을 하다가 부주의로 상해를 입는 경우입니다. 홈오너는 아무 잘못도 없었지만 법에 따라 상해 책임은 홈오너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업체가 liability insurance를 소지하지 않는다면 홈오너의 홈 인슈런스로 피해를 해결하게 되므로 홈오너 입장에선 부당하게 보험료가 오르게 될 수 있죠. 그러므로 계약을 맺기 전에 홈오너는 업체에게서 insurance certificate, 보험 인수증을 요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업체에게 a copy of liability insurance certificate with my name listed as certificate holder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만약 업체가 이런 일상적인 요구를 귀찮게 여기거나 문제 삼는다면 다른 업체를 고려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워싱턴 주에선 업체가 소지하는 최저 보호 금액은 25만 불입니다. 25만 불 액수가 충분한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고려해 봐야겠지만 업체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으므로 저는 적어도 보험금 100만 불 커버리지를 권합니다. 마지막 bonded contractor란 계약 이행 보증을 소지한 업체를 말합니다. 만약 업체가 계약 내용의 모든 작업을 끝내지 못하거나 끝내기를 거부한다면 홈오너는 제3자인 보증업사로부터 계약 내용의 모든 작업을 다른 업체를 통해 마칠 수 있는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흔한 예로는 홈오너가 업체에게 계약금은 지불했지만 타당한 이유 없이 업체는 작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아니면 장비나 도구는 현장에 갖다 놨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약속 날짜를 계속 넘기며 작업을 끝내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런 이행 보증을 performance bond라고 하는데 직접 performance band를 쓰게 되는 경우보다도 홈오너가 performance band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업체가 안다면 업체의 입장으로서 작업을 약속 시간에 끝내야 한다는 인센티브 역할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워싱턴 주에선 업체가 소지해야 하는 보증 금액은 최소 1만 5천 불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업체가 1만 5천 불의 반드만 소지한다면 계약 금액 5만 불어치의 부엌과 화장실 리모델링 작업을 커버하기엔 너무나 모자라죠. 그러므로 업체가 계약하기 전에 번드 액수를 계약금 액수만큼 올리게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업체 입장에서 반도 액수를 15,000에서 5만 불로 올리는 것은 그렇게 힘들거나 비싼 일이 아님으로써 만약 업체가 이 점을 문제 삼거나 꺼리거나 하면 홈오너의 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여기지 않다는 메시지일 수 있으니 엄두하시길 바랍니다. bond certificate은 위에 insurance certificate을 요구하는 것과 비슷하게 계약 전에 알맞은 액수의 bond certificate을 꼭 요구하시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 홈오너 입장에서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업체가 모든 작업을 끝내고 홈오너에게 총 계약금을 받았지만 하청업이나 공급업체에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례입니다. 만약 업체가 그들에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그 하청업은 홈오너 집에 mechanics lien,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홈오너가 총 액수를 업체에게 지불했어도 말이에요. 안타깝게도 이런 경우는 생각보다 자주 있고 주로 홈오너 입장에선 모든 작업이 끝났고 몇 달 후에 갑자기 우편으로 들어보지도 못한 하청업이 집에 린을 걸었다는 통보를 받게 되어 홈오너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더욱 안타까운 경우는 이런 우편 통보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해 아무 조치도 안 한다는 경우도 아주 흔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있고 시간이 지나면 결국 2배, 3배의 피해 보상을 하청업에게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를 어떻게 홈오너 입장으로서 피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계약 전에 업체로부터 performance bond 이외에 payment bond, 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payment bond란 말 그대로 업체가 만약 하청업이나 공급업체에게 지불을 안 했다면 홈오너 대신 제3자인 보증회사가 하청업에게 지불하는 보증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홈오너는 계약 전에 업체가 소지하고 있는 bon드가 퍼포먼스 bon드와 페이먼트 bon드임을 확인하시고 그 bon드 액수가 15,000불이 아닌 계약금인 5만 불을 5만 불인 것을 확인하시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bond certificate을 업체에게 받아 소지하시고 계셔서 나중에 갑자기 듣지도 못한 하청업이 비용을 요구한다면 bond certificate을 발부한 bonding company에게 연락해서 그 보증회사가 하청업과 이를 직접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방치입니다. 이번 영상은 미국에서 집을 소유한다면 꼭 알아야 할 Licensed, Insured and Bonded Contractor가 무엇인지 나눠봤습니다. 만약 도움이 됐다면 나중 영상에 컨트랙터와 계약 맺을 때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점들을 또 나눠보도록 하죠. 끝으로 꼭 알아야 할 점은 Contractor License는 주정부가 발부하는 것이므로 그 라이센스는 발부한 주안에서만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종종 온돌 설치나 좀 특별한 리모델링을 위해 타주에 있는 기술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고용 전에 그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주관하는 책임자가 거주하는 주정부에서 licensed, insured and bonded가 인정된 컨트랙터임을 꼭 확인하시고 위에 설명한 절차를 밟고 그 업체를 고용하시길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싸워 이기는 자가 승자가 아니고 미리 예측하고 피해가는 자가 현명한 승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다음 컨트랙터를 고용해야 할 경우에 현명하게 진행하셔서 법률 문제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영상은 시애틀 시내에서 한 20분 떨어진 곳에 있는 세인트 에드워드 파크라는 공원인데요. 192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카톨릭 신학교였고 그 이후 워싱턴주가 인수해 아름다운 공원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전부터 건물은 호텔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저희 집에서 가까워서 시간 있으면 혼자 산책하러 종종 오는 곳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애틀 변호사 토리킴이었습니다.